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우리가 쓰는 야구 용어 중에는 일본을 거쳐오면서 변질된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힛바이 피치가 죽을 사자 사구를 거쳐 데드볼이 된 거일 텐데요. 마치 제가 어렸을 때 개그였던 생각하는 사람 로댕을 컨닝해 오뎅이 됐다가 덴뿌라로 변모하는 과정을 보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데드볼은 1920년 이전 코르크가 박혀있지 않아 멀리 날아가지 않는 야구공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잘못 쓰는 말이 키스톤 콤비일 텐데요. 키스톤은 석조나 벽돌 구조의 아치에서 맨 꼭대기에 넣는 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야구에서는 가장 높은 곳, 가장 홈플레이트에서 떨어진 2루 베이스를 키스톤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콤비가 콤비네이션의 일본식 축약어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루수와 유격수는 키스톤 콤비네이션이라고 하거나 키스톤 듀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둘을 더블 플레이 콤비네이션 또는 더블 플레이 듀오로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야구에서 짝을 이루는 말 중에서는 배터리라는 말도 있습니다. 바로 투수와 포수를 함께 일컫는 말이죠. 그럼 왜 배터리가 됐을까요? 딕슨 야구사전을 살펴보면 1896년 글에 투수와 포수는 전기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 같은 존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끔 건전지를 넣다 보면 음극과 양극의 방향을 잘못 넣어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만큼 투포수의 호흡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포수에 대한 다르비슈의 생각을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다르비슈는 포수 리드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지만 현대야구, 특히 메이저리그가 철저하게 데이터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옛날 야구나 데이터 분석이 부족한 리그는 포수의 리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박찬호의 포수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역시 체드 크루터죠? 박찬호 선수는 초기 피아자와 호흡을 맞추다가 피아자가 트레이드된 후 찰스 존슨과의 호흡이 정말 좋았지만 다저스가 공격형 포수 토드 헌들리를 데려오면서 오래가지 못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체드 크루터가 전담 포수가 되면서 날개를 달게 됩니다. 크루터는 박찬호 선수의 2000년, 2001년 포수였는데요. 특히 2001년에는 허리가 좋지 않은 박찬호 선수의 변화구 구사율을 크게 끌어올려주면서 함께 좋은 성적을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다저스 팬들은 박찬호 선수 경기에서는 폴 로두카를 보지 못하는 게 큰 불만이었다는 이야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한편 크루터는 현재 뉴욕 매치 산하 싱글 A 팀인 세인트루시 매치의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박찬호 선수는 텍사스로 가서 명예전당 포수인 이반 로드리게스를 만납니다. 하지만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명예전당 포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박찬호 선수는 샌디에고를 거쳐 2008년 다저스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2008년 다저스에는 25살의 젊은 포수 러셀 마틴이 있었습니다. 저는 작년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매생이 TV에서 러셀 마틴과 류현진 선수의 호흡이 정말 잘 맞을 거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고 5월 21일 제 두 번째 유튜브 영상이 러셀 마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였는데요. 아버지가 재즈 색소포니스트였고 전설적인 색소포니스트인 콜트레인의 이름이 미들네임으로 들어간 마틴은 내 볼배합은 재즈와 같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르비슈는 지난해 엄청난 재구 난조를 보이다가 조 매든 감독이 빅터 카라티니를 전담 포수로 붙여주면서 살아난 바 있는데요. 다르비슈는 지난해 컵스 포수들의 프레이밍에 대해 아쉬움을 많이 드러냈습니다. 한편 다나카를 보면 세 가지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 재물 운이 정말 좋다는 거, 두 번째로 포스트 시즌과 알동에서 생각보다 정말 잘 버티고 있다는 거, 양키스가 블로킹 좋은 포수를 전담 포수로 붙여주면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류현진 선수 역시 작년에 러셀 마틴과 윌 스미스가 마스크를 썼을 때 성적 차이가 상당히 컸는데요. 마틴과 호흡을 맞춘 20경기에서의 평균 자책점이 1.52였던 반면 윌 스미스가 마스크를 쓴 6경기에서는 5.40에 그쳤습니다. 특히 마틴, 반스, 게일이 출전한 23경기에서는 16볼넷 134삼진으로 탈삼진 볼넷 비율이 8.38이었던 반면 스미스가 출전한 6경기에서는 8볼넷 29삼진으로 탈삼진 볼넷 비율이 3.63에 그쳤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2018년에도 오스틴 반스와 4경기에서 평균 자책점이 0.38, 야스마니 그랜달과의 11경기에서 평균 자책점이 2.61로 모두 좋았었는데요. 스미스는 지난 2년간 성적이 안 좋게 나온 유일한 포수입니다. 그렇다면 류현진 선수는 스미스와의 호흡이 맞지 않았던 걸까요? 스미스와 류현진 선수가 처음 호흡을 맞춘 건 8월 1일 콜로라도 원정 경기였습니다.
그 경기에서 류현진 선수는 거의 2년 만에 슬라이더를 꺼내들어 쿠어스필드를 이겨내는 놀라운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지나고 나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류현진 선수는 올스타전 선발 등판 이후 후반기 첫 등판을 페네이파크에서 가졌는데요. 그 경기 이후 허리에 살짝 불편함을 느낀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사실 쿠어스필드 경기를 걸렀어야 했습니다만 쿠어스필드를 피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류현진 선수는 열흘짜리 IL을 다녀오게 됐는데요. 돌아와서도 8월 12일 애리조나전에서 스미스와 함께 7이닝 무실점 승리를 따내게 됩니다. 하지만 류현진 선수는 8월 18일 러셀 마틴과 함께 나선 애틀란타전에서 5.2이닝 4실점, 스미스와 함께한 8월 24일 양키스전에서 4.1이닝 7실점, 다시 스미스와 함께한 8월 30일 애리조나전에서 4.2이닝 7실점, 9월 5일 콜로라도전에서 4.1이닝 3실점에 4단 콤보를 맞게 됩니다. 당시 지쳐하는 기색이 역력했던 류현진 선수는 결국 다시 짧은 IL을 가게 됩니다. 9월 15일 경기는 저를 포함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을 겁니다. 제이콥 디그롬과의 맞대결이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류현진 선수는 러셀 마틴과 함께 7이닝 2피안타 무볼넷 무실점으로 7이닝 3피안타 무볼넷 무실점의 디그롬과 멋진 에이스 매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다시 스미스와 짝을 이룬 9월 23일 콜로라도전 홈경기에서 7이닝 3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는 스미스와 함께한 6경기 중 3경기에서 20이닝 3실점, 평균자책점 1.35로 좋았는데 다른 3경기가 13.1이닝 18자책으로 하필이면 류현진 선수가 바닥을 찍었을 때 걸렸던 겁니다. 이 때문에 류현진 선수는 내가 못 던져 스미스에게 미안함을 느낀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류현진 선수가 토론토에 입단한다고 했을 때 올해부터는 로스터가 25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나니까 플레인 코치 개념으로 러셀 마틴을 데려오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토론토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토에는 1995년생 동갑내기인 데니 젠슨과 리즈 맥과이어가 있는데요. 두 선수 모두 프레이밍을 포함해 수비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좋은 수비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하는 포수들이라는 게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저는 포수 걱정을 하지 않는 이유가 어깨 부상 이후에 류현진 선수는 볼 배합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2018년 그랜달과 호흡을 맞출 때도 경기를 이끌어간 쪽은 류현진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젠슨이든 맥과이어든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신인급 포수들이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가 더 편하게 리드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 훈훈한 소식들도 있었는데요. 리즈 맥과이어가 러셀 마틴에게 전화를 걸어 류현진 선수에 대해 물어봤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마틴은 현재 새로운 팀을 물색하고 있는데 만약 현역 연장이 불가능해진다면 토론토 캠프에 인스트럭터로 참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소식은 좌완 투수이자 5선발 후보인 라이언 보루키가 스프링 캠프 때 류현진과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류현진에게서 커터 잘 던지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했는데요. 이게 바로 토론토가 류현진 선수를 영입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류현진 선수가 영어가 유창하지 않는데 무슨 리더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선수들 사이에서는 야구라는 공통된 언어가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매생이TV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류현진 선수는 분명 포수를 가리지 않을 거고 또 에이스인 류현진 선수가 포수를 가리지 않아야 토론토의 팀 운영이 편해진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포수들은 완급 조절이 좋은 투수로부터 배우는 게 더 많다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데니 젠슨, 리즈 맥과이어 선수가 올 시즌이 끝난 후 류현진 선수로부터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라는 인터뷰를 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 영상으로 만나는 인사이드 MLB였습니다.